복순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민준이가 6시 반에 눈을 뜨면 이불 밖이 춥다고 우는 버릇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순 할머니는 민준이가 눈뜨기 1시간 전에 보일러를 틀고 이불 위에 수건을 올려 따뜻하게 만들어 둡니다. 그래야 민준이가 울지 않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민준이는 3살 때 복순 할머니에게 왔습니다. 태윤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좀 바쁘거든. 한 달만. 한 달이 석 달이 되고 석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5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전화는 점점 줄었고 생활비는 처음 2달만 들어왔습니다. 3번째 달부터 복순 할머니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윤아 이번 달 우유값이. 답장은 없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폐지를 주워서 민준이를 키웠습니다. 새벽에 리어카를 끌고 나가서 골목을 돌고 9시까지 돌아와서 민준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학교 준비물이 필요하면 마트에서 제일 싼 것을 골랐고 운동화가 작아지면 앞코를 잘라서 샌들처럼 신겼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우리 가난해? 라고 물은 날 복순 할머니는 웃으면서 아니 우리는 부자야. 할머니한테 네가 있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에 복순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문자는 324번을 보냈습니다. 태윤아 민준이 감기 걸렸어. 태윤아 이번 달 급식비가. 태윤아 민준이 운동회인데 아빠 오면 좋겠다. 태윤아 민준이가 아빠 그림 그렸어. 답장이 온 횟수는 11번입니다. 돈을 보낸 횟수는 2번입니다. 한 번은 30만 원, 한 번은 20만 원이었습니다. 5년 동안 50만 원입니다. 민준이가 8살이 된 해 가을 태윤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내 소라와 함께였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반가워서 문을 열었습니다. 태윤이가 현관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민준이 데려갈게. 복순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드디어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는구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태윤이가 덧붙였습니다. 학군 좋은 데로 이사 가거든. 거기 초등학교가 좋대. 소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복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학교 전학은 언제 시키게? 소라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요. 복순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민준이한테는 말했어? 태윤이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뭘 알아요. 그냥 데려가면 되지. 복순 할머니는 그 말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뭘 무서워하는지, 밤에 왜 우는지 물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냥 데려가면 되지 라고 말했습니다. 복순 할머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복순 할머니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자는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부모에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알기는 하는 건가? 이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고 그림을 좋아하는 걸 아는가? 이 아이가 당근을 못 먹고 복숭아를 먹으면 입술이 붓는 걸 아는가? 이 아이가 잠들기 전에 할머니 손가락을 꼭 잡아야 잠이 드는 걸 아는가? 복순 할머니가 결심했습니다. 보내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를 지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순 할머니는 민준이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태윤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간 곳은 법률구조공단이었습니다. 태윤이가 이틀 뒤에 복순 할머니 집에 왔을 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태윤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12번을 했습니다. 5년 동안 복순 할머니가 324번 보낸 문자에 11번 답장한 사람이 이틀 만에 12번을 전화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전화기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급하냐. 태윤이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유괴입니다. 경찰이 복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법원 앞에 민준이와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아이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복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유괴가 아닙니다. 이 아이를 5년 동안 키운 사람이 접니다. 유괴는 5년 동안 아이를 버려놓고 이제 와서 데려가겠다는 쪽이 하는 겁니다. 양육권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윤이 쪽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의 친부이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강남 소재 아파트, 연소득 1억 이상, 사교육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소라도 증언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좋은 학교 근처로 이사한 겁니다. 아이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 할머니 쪽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태윤 씨, 민준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이름이 뭡니까? 태윤이가 멈췄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담임 선생님 성함은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몇 반입니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민준이 신발 사이즈가 몇입니까? 태윤이가 말했습니다. 그건 아내가 알 겁니다. 변호사가 소라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신발 사이즈가 몇입니까? 소라가 말했습니다. 220, 아니 230.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190입니다. 8살 남자아이 평균보다 작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생활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복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과목이 뭡니까? 복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미술입니다. 크레파스 중에 파란색을 제일 좋아합니다. 파란색이 먼저 닳습니다. 싫어하는 음식은요. 당근입니다. 잘게 썰어서 계란말이에 넣으면 모르고 먹습니다. 알레르기는요. 복숭아입니다. 먹으면 입술이 붓고 목이 간지럽다고 합니다. 학교에도 알레르기 서류를 냈습니다. 잠들 때 습관은요. 제 검지를 꼭 잡고 자야 합니다. 안 잡으면 새벽에 깹니다. 판사가 태윤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태윤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5년간 양육비를 총 얼마 보내셨습니까? 태윤이 변호사가 끼어들려 했지만 복순 할머니 쪽 변호사가 문자 캡처 320 내 장과 통장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50만 원입니다. 5년 동안 50만 원.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나왔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로서 이 아이의 일상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학교 행사, 병원, 학부모 상담, 무엇이든. 태윤이가 말했습니다. 바빠서. 판사가 끊었습니다.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윤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습니다. 소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희가 데려가면은 잘 키울 수 있습니다. 학원도 보내고 좋은 옷도 입히고 여행도 시켜줄 겁니다. 복순 할머니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소라 씨, 민준이가 태어난 날이 며칠입니까? 소라가 멈춰졌습니다. 2010.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2017년 3월 9일입니다. 복순 할머니는 매년 3월 9일에 미역국을 끓이고 케이크 대신 찐빵에 초를 꽂습니다. 케이크 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준이는 그 찐빵 생일상 사진을 학교 숙제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사람 한 명이 코를 풀었습니다. 판사가 잠시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 시간 동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윤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본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복순 할머니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판사가 이어갔습니다. 친권자는 부모에게 있으며 법적으로 조부모에게 양육권을 이전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복순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은 친부 태윤 씨에게 인정합니다. 복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5년을 키운 아이를 법은 2달 전에 나타난 아버지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본 법원은 다음을 조건으로 부과합니다. 첫째, 민준이에 대한 복순 할머니의 면접 교섭권을 매주 토요일과 공휴일로 보장합니다. 둘째, 향후 1년간 태윤 씨는 가정법원이 지정하는 양육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불이행 시 양육 적격성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셋째, 민준이의 모든 의료 기록과 학교 기록에 복순 할머니를 비상연락처 1순위로 등록합니다. 판사가 태윤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태윤 씨,
법이 아이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법이 드리는 건 기회이지 자격이 아닙니다. 자격은 지금부터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 아이의 신발 사이즈가 190이라는 것을, 파란 크레파스가 먼저 닳는다는 것을, 찐빵 생일상이 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태윤이 눈이 빨갛게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법원 복도에서 복순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복순 할머니가 민준이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이 점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 복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엄마 아빠랑 사는 거야.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요? 복순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토요일마다 보는 거야.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토요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복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일요일 전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매일 일요일 전날이면 좋겠다. 태윤이가 뒤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복순 할머니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복순 할머니가 돌아봤습니다. 태윤이가 말했습니다. 신발 사이즈가 190이라고 했죠. 복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윤이가 말했습니다. 사줄게요. 내가 사줄게요. 복순 할머니가 한참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반치수 크게 사라. 금방 크니까.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복순 할머니 집 현관 앞에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이즈는 200이었습니다. 반치수 크게 산 겁니다. 그 안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파란 크레파스 다 써서 새로 샀어. 토요일에 보여준대. 복순 할머니가 운동화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보내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6시 반, 복순 할머니는 보일러를 틀었습니다. 습관입니다. 민준이가 없는 집인데도 보일러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민준이 실내화 주머니를 걸어두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일요일 전날입니다.